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압력밥솥이죠 저거라고 모리 MM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압력밥솥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김부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 들으려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김부겸 전 총리 요새 참 핫한 인물로 떠올랐어요. 광화문에 사무실을 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이다. 그러면서 비명계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마구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그 내막을 살펴봤거든요. 김부겸 의원님 쪽에 계신 분, 이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김부겸이 반면계 구심점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겠냐. 그 정도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아니다. 라고 합니다. 비명계 중심이 되기 위해서 김부겸이 정계 복귀를 했다. 이 말에 가장 황당해하는 사람이 김부겸 총리 바로 자신이라고 해요. 일단 사무실 내긴 내는데 그걸 정계 복귀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를 조금 껄끄러워합니다. 대단히 황당하다라는 뭐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글쎄, 본인이 정계 은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복귀한다고? 게다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돕는 방향이었어요. 쓴소리를 하지만 결국에는 돕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게 김부겸 의원의 행보였습니다. 비판하고 쓴소리도 하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는 게 김부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반면계 구심점으로 간다? 본인부터 되게 황당해 한다는 그런 전언입니다.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부겸 전 총리가 반면계 중심으로 떠오른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언론에 거의 글쎄 기정사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치권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전부 다 활동 본격화하는 비명계, 김부겸 정치 복귀, 몸 품는 비명계, 김부겸 재등판, 10월 위기설에 숨죽였던 비명들 기지개, 이딴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10월 위기설? 아니 맨날 위기래. 이 10월 위기설만 해도요 벌써 세 번째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난 직후, 당대표가 되고 난 직후 2022년 10월부터 매년 10월만 되면은 10월 위기설이래요. 아 진짜 짜증나지 않습니까? 아 심지어 지난번에는 3월 위기설도 나오지 않았나요? 아이고 참네, 어처구니가 없어. 자, 맨날 위기설. 그 위기설의 진원지는 뭐 10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거라는 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1심 선고가 1심인데 뭐 1심 선고가 나면은 이재명이 갑자기 흔들리나? 갑자기 이재명이 꼬꾸라져요? 그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월 위기설을 떠버리는 자들 자체가 속이 빠난 거죠. 핑계거리를 잡아서 또 이재명을 물고 뜯겠다. 10월부터 물고 뜯을 거야.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검찰이 지금 다시 공작 수사를 가지고, 정치 수사를 가지고 자신들의 전국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다. 현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이재명 아무리 건드려봤자 반응이 안 나오니까 이제 자기들 딴에는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는데, 자, 그거를 자신들은, 걔네들, 검찰은 공격 포인트로 잡고 있다는 거죠. 지금쯤 문재인을 공격하면, 잡아가두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거참, 검찰의 생각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이런 검찰에 마치 부합이라도 하듯이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그 일부 철없는 사람들 볼 때마다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 10월 위기설,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김부겸 의원은 정말 정계 복귀를 할 생각인가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김부겸은 정말 정계 복귀할 생각이 있는 거야? 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요. 김부겸 의원 쪽에서 반응은 딱 이겁니다. 해서 뭐하게? 해서 뭐하게요? 의외의 반응 아닙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할 줄 알았는데 정계 복귀 얘기를 물어보니까 해서 뭐하게? 바로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복귀할 의사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부겸 본인은 그럴 의사가 별로 없다는 거야. 복귀할 의사도 없는데 비명계의 핵심이 된다? 더 말이 안 되죠. 정계 복귀설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었어요. 근데 뭐지?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 얘기가 나온 근원으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도대체 이 얘기가 왜 나왔나? 이것은 며칠 됐네요. 한 사흘 정도 됐네요. 경향신문에서 썼다고 하는 이 단독 기사 때문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이 활동 재개를 비명계 결집 기류라는 식으로 기사를 씁니다. 기사를 쓴 사람은 박용화 기자와 신주영 기자입니다. 둘 다 소위 말해서 친낙계, 이재명은 딥다 까고 이낙연은 딥다 띄워주는, 수박을 엄청 예쁘게 포장해주는, 이번에는 김두관을 엄청 포장해줬었던 바로 그 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재명을 흔들기 위해서 기자를 한다라고 볼 정도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한 거지. 경향이 경향한 거지. 그런 면에서 보자면 반드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구나. 오로지 이 기사 하나를 가지고 김부겸 복귀설이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것이 경향신문이었고요. 틈만 나면 저주를 퍼붓기 바빴습니다. 지난 총선 직전에는 이재명 대표 보고 사퇴하라고 떠버렸던 거 아닙니까? 감히 경향신문 따위가 비명계, 반명계, 친낙계, 수박계 전부 다 지리멸멸하고 있는 바로 그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 보고 물러나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던 이상한 자들인 거죠. 그 이상한 자들의 행태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김부겸을 띄운 거예요.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김부겸이 이재명을 물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올 2월 3월이었어요. 하지만 김부겸은 오히려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어요. 기억하시죠? 이재명 대표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했는지 몰라도 결국에 이재명 대표 손 들어줬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부겸이 활동을 재개하는 것과 이게 비명계, 특히 이낙연, 초일회 이런 애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김부겸이 그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냈나요? 김부겸이 박용진이니 박광훈이니 송갑석이니 이런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냈어? 아니면 김부겸이 이낙연하고 가깝게 지냈어? 아니요. 별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다 거기를 끼워 넣죠? 왜 이낙연과 초일회와 이런 애들 떨어진 낙엽들하고 김부겸을 갖다 끼우는 거죠?
그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즉 별 관련도 없는 사원들을 끼워 맞춰가지고 가난한 조중동식의 행태, 자기 입맛에, 자기 뇌피셜에 맞는 얘기를 써 제낀 거예요. 마치 맞지도 않는 레고 블록 갖다 끼워 맞춰놓고서는 와, 잘 맞는다, 맞지, 나랑 잘 맞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그 레고 블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엉뚱한 것끼리 갖다 끼워 맞춰놓고 괴상한 물건 만들어놓고 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레고 블록 짝이 딱딱 맞아서 딱딱 거기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 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 레고 블록 가져와 갖다 끼워 맞춰놓으면은 레고 블록 쓸 줄 아시죠? 아시죠? 이상한 괴물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딱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엉뚱한 블록, 레고 블록 갖다 끼워 놓고 그래서 이상한 괴물 하나 만들어 놓고 봐 말 되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경향신문의 태도인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네, 이낙연과 수박들이 활동을 재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들의 활동 재개에 바람을 불어주고 바람잡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바람잡이를 하려니까 뭔가 소재가 있어야겠죠. 그 소재로 김부겸을 끼워 맞춘 거예요. 실제로 김부겸과 이들이 같이 하는 행동을 한다? 그렇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김부겸 총리도 왜 내가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왜 날 끼워 맞춰? 라는 반응을 보여요. 진짜로, 실제로. 그럼 결국 뭐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기사는 경향이 경향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기사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김부겸 의원 측, 김부겸 총리 측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김부겸 측, 비명 세력 결집 추진은 과도한 추측. 정치 재개와 비명 세력 결집 확대는 과도한 추측이다. 그거는 억지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 기사가 나왔어. 과도한 추측이라고. 그런데 이 기사는 묻혀버리죠. 그러면서 뭐만 나간다? 비명계 결집! 이걸로 막 간 거야. 결국 뭐다? 기레기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만 끼워 맞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 확인도 안 했고, 아니, 사실 확인된 기사를 일부러 무시한 겁니다. 계속 볼게요. 자, 김부겸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 사사건건 국민의 뜻에 반하고 있는 윤석열의 앞날이 걱정된다. 대통령이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모습을 개탄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왜 이걸 갑자기 이낙연하고 이어 맞추죠? 이낙연은 보세요. 지금 윤석열이 난리를 치는데도 윤석열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지 않습니까? 박광원, 박용진 다 마찬가지죠. 송갑석 다 마찬가지죠.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얘들 그 흔한 촛불 집회 한번 나왔나요? 안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김부겸은 할 말 하네. 근데 왜 얘들하고 김부겸을 갖다 끼워 붙이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가 맞지 않는, 서로 맞지 않는 레고 블록을 강제로 끼워 맞춘 겁니다. 시리즈가 다르면, 레고 블록이 그렇잖아. 시리즈 다르면은 함부로 갖다 끼우면 안 되잖아. 근데 함부로 갖다 끼우고 있는 거죠. 왜? 비명계, 친낙계, 수박계 얘네들이 자기들이 뭔가 좀 뜨고 싶은 거야. 자기들한테 시선을 집중시켜야 되겠거든. 그런데 이낙연이 뭐 어쨌다? 박강원이 뭐 어쨌다? 이거 가지고는 이게 안 떠. 그러니까 엄한 김부겸을 데리고 와가지고 차용해서 쓴 겁니다. 한번. 이런 사례 제법 있었죠. 지난번에도 보면 김부겸이 반명계 핵심에 서가지고 이재명 내쫓는데 앞장설 것이다. 선거 직전에 얼마나 많이 나왔었어요. 아니었잖아. 즉 수박들의 단순 희망사항을 기사화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종인 할배도 한마디 했어요.
김종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다? 자, 민주당 장악은 이재명의 능력이다.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상대가 안 된다. 상대가 안 되지.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부겸 총리 같은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시도를 안 합니다.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당내 위치가 어떻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1심에서 좀 불리한 상황이 나왔다고 그래서 현재 체제가 흔들리거나 현재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 김종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부겸? 아유, 김부겸이 무슨 이재명하고 어린 밤 푸는지도 없어. 걔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 절대 그렇게 할 사람 아니거든. 게다가 10월 달에 위기설 뭐 1심 선고 났다고 해서 이재명 체제가 흔들릴 것 같아? 에이, 그건 아니지. 이미 이재명 당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 끝났어. 근데 뭐 1심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흔들릴 것 같아? 야, 그거는 니들 희망사항이고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예, 김종인 같은 사람도 뻔히 아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모를까요? 다 알아. 다 알지만 뭘 한 겁니까? 자기들이 당장 지금 이낙연이 지가 좀 떠야 되겠어. 박광원이 지가 좀 떠야 되겠어. 근데 지가 짐들 가지고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누가 요새 박광원 쳐다봅니까? 누가 요새 이낙연 쳐다봅니까? 누가 요새 박용진 뒤 쳐다봐요? 아니면 누가 요새 송갑석 쳐다봐요? 예, 지나가던 강아지도 안 쳐다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좀 떠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10월 달에 뭔가 개지랄을 떨어도 떨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예, 뭐 적당한 사람 없을까? 오, 김부겸 있네. 라고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은 본인 스스로가 이재명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김부겸이 뭐 바본 줄 알아요? 그 정도도 모를 것 같아. 정치하는 사람이 헛꿈꾸는 것 같죠? 김부겸쯤 되면은 그런 거 알아요. 지금 이 양반 나이가 몇 갠데? 예? 나이가 몇 갠데 진짜. 이 사람 66이에요. 66. 적은 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67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를 끼워 맞춘 거예요. 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김부겸 그래서 광화문에 사무실 낸다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자,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워 하십니다. 김부겸 사무실을 낸대. 자, 그러면 없던 사무실을 새로 연다는 의미겠죠? 김부겸이 없던 사무실을 새로 낸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니요? 아닙니다. 실은 여의도에 있던 사무실 하나를 폐쇄하고 그 사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온다고 합니다. 김부겸 의원이 그 과거 원혜영 전 의원한테서 물려받은 어떤 연구소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연구소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의도에 있던 사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온대. 근데 그게 지금 뭐라고 알려져 있다? 김부겸이 새로 광화문에 사무실을 낸다. 만약에 김부겸이 정말 정치를 재개할 거라면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 계속 운영하지. 여의도나 광화문이나 그 임대료는 엇비슷해요. 그런데 굳이 거기 있던 사무실 빼가지고 광화문으로 갖고 와? 예. 전혀 없던 사무실을 새로 연다면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아니잖아. 옮겨온다고. 예. 뭐다? 예. 지금 뭐 김부겸이 비명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비명계 몸풀이 하는 것 중에 김부겸도 포함시킨다. 그 말은 헛된 생각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김부겸 의원 본인도 내가 왜 정계 복귀를 해? 내가 왜 비명계 핵심에서? 내가 왜? 그런 거 해서 뭐하게? 그런 거 해서 뭐하게? 라는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자, 뿐만 아닙니다. 김부겸 의원 측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김부겸하고 이낙연을 함께 엮는 것을 그닥 좋아하잖아요. 되게 좀 불편해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왜? 원래 김부겸 의원이 누구랑 경쟁했는 줄 아세요? 이낙연과 함께 경쟁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낙연이 당대표 할 거라고 예측이 됐던 지난 2020년 당대표 선거에서 이낙연의 대항마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김부겸이었어요. 김부겸 당시 전 의원이었죠, 그때는. 전 의원이 이낙연과 맞서 싸운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낙연이 나가? 그럼 나도 나가야지. 이렇게 했겠어요. 달리 말하면 김부겸은 이낙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대 김부겸과 이낙연이 무언가 일을 같이 도모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과거 사례도 오면 없어요.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들이 물밑에서 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공개적인 단계로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상황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뒤져보세요.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두 사람 다 정치 생활을 해왔는데 그런 접점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애시당초 결이 달라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굳이 김부겸을 끼워 넣는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조금 이낙연 쪽이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으나 그래서 김부겸을 자신들의 자신들이 어그로 끄는데 소재로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김부겸과 이낙연이 손잡고 뭘 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 김부겸과 이낙연이 손잡고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이 세 사람이 손잡고 뭐 한다. 이 얘기 우리 처음 듣나요? 이 얘기 지금 수도 없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김부겸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손을 들어줬습니까?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최종적으로 다 이재명 손 들어줬어. 결국엔. 말은 또 좀 참 기분 나쁘게 딱 이렇게 열받게 하지. 저 자식 저거 좀 다른 꽁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낙연하고 같이 뭔가 도모하려고 한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이 되는 그런 발언을 하긴 했는데 결국엔 막판에 또 이재명 손을 들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지금 다를 거라 생각 안 들어. 왜? 김부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재명한테 덤빌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만약에 김부겸이 뭔가 큰 야망을 가졌었다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하고 있을 때 그 시절부터 같이 싸우겠다고 문재인하고 경쟁하겠다고 했을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김부겸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경쟁하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이낙연은 거기에 비하면 깜냥도 안 돼. 감히 이낙연이 어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부겸이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이재명하고 경쟁을 하겠다?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떠들고 있는 여러 소문들, 언론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 일단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생각 드시죠? 믿을 게 못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 욕심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동될지 몰라요. 김문수 같은 사람 보세요. 누가 김문수가 그렇게 이상하게 변할 줄 알았느냐고. 그러니까 이 김부겸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 없습니다. 따라서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현재 나오고 있는 기사들은 수박들의 희망사항이거나 수박들의 공상과학소설에 불과하다. 공상정치소설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러합니다. 일단 김부겸 전 총리 쪽에서 피식거리고 웃는 분위기, 지금 돌아가는 뭐 언론들에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당황스럽다, 황당하다, 야 소설도 좀 작작 써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제가 볼 때 이 낭설의 진원지는 이낙연이에요. 지들이 뜰라고 김부겸을 써먹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정확합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김동연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부겸이 그러면 깜냥이 안 된다면 김동연은요? 김동연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 양반 야망이 커요. 이 사람이 이낙연이 아니라 전해철하고 계속 그 안면을 트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뭐 수박들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구심점에 새로운 누군가가 서 보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구심점은 김동연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만 그렇더라도요, 김동연 너무 두들겨 패지는 마세요. 예, 그렇지는 또 마십시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